뇌리 오랜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못 찍었었는데 오늘 저희 실험실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현현 학생이 발표를 해줄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제목이랑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아티클은 이제 올해 9월 17일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제목은 Neuronal Architecture Underlying Autonomic Dysreflexia. 그래서 Autonomic Dysreflexia는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Autonomic Dysreflexia. 예. 반응이 자율신경 반응이 잘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이상이 생긴 것인데 보통 척수 손상 환자, Spinal Cord Injury (SCI)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응급 상황이고요. 이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건 이 AD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뉴럴 서킷이 뭔가를 밝히고, 다음으로 이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EES라는 치료술을 사용하는 치료 방법의 결과를 밝히는 것까지가 이 논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좀 떨려하더니 잘 말씀하시네요. 예, 여기 이 그렉 코틴이라는 교수님이 사실은 척수손상과 신경재활, 그리고 또 그걸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고치는 이런 쪽의 연구에 대해서 되게 저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9월에 네이처에 논문을 내셨네요. 그래서 Autonomic Dysreflexia, 자율신경 반사 이상, 이 장애의 기전과 그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봅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AD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D가 일어나는 가장 주요 원인을 꼽자면 이제 너무 압박되는 옷이나 기구를 장착했을 때 피부 압박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장과 이제 방광 쪽의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장과 방광의 팽창이 있기 전에 이 척수의 절단이 있는 상황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AD는 무조건 SCI 환자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SC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pinal Cord Injury, 원래 이제 척수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등에 이게 어딘가에 절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사실 이제 하반신 마비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 끊어진 밑으로는 우리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조건 하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방광과 장에서의 팽창. 그렇습니다. 그게 저기 1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척수가 손상되지 않은 분들과 달리 이제 소변이나 배설물이 장기에 찼을 때 이것을 바로바로 감지하고 배설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척수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장이나 방광이 팽창되는 게 AD의 첫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받아서 상행성 경로, 그래서 얘가 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sympathetic response, 교감신경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번으로 가시면 vasoconstriction,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곧 hypertension, 고혈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경절단 환자가, 척수절단 환자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정보 입력이 안 가지니까 이 방광과 장에 가득 찬 것들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막 꽉 차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자극이 신경 정보를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면 이거에 의한 이제 몸의 긴장 반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 반응이 요 수준에서 왠지 모르게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교감신경 반응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갈 때 막 긴장되는 상태가 되니까 혈관이 수축되는, 요까지 온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수축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혈압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이 된 것을 베로리셉터라는 이 압력 수용기가 감지를 하고 뇌간으로 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 혈관들 주변에는 또 신경계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신경계라고 하면 뇌에 있는 거고 척수까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신경계는 우리 몸 전역에 있어요. 뭐 뻗어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혈관 주변에도 신경들이 이렇게 붙어서 혈관의 상태를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 이 혈관에 있는 신경 감각 수용기들이 혈관의 고혈압 상태를 뇌간으로 뇌 속으로 네. 정보를 전달해 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뇌간에서는 이 폭주하는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야 이거 혈압이 너무 높구나. 낮춰야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명령을 내보냈어요 이제. 네. 그러면 그 결과로 reflex bradycardia라는 그 섬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맥박이 낮아지는 건데요. 그리고 동시에 vasodilation, 혈관이 팽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됐으니까 네, 이걸 좀 이걸 낮추자라는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확장까지 이뤘을 때 이 결과로 이제 두통과 발한 그리고 홍조가 이 척수손상 위쪽 상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억제 신호가 이 척수 손상된 부위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하반신 쪽의 손상 부위 아래쪽에서는 창백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건조해지는 완전히 대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척수 절단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야 지금 문제가 심각해 라고 혈압을 막 올리는데 네. 위에서는 이거 심각하니까 낮추자 라는 명령을 계속 내보내는데 그게 또 밑에는 도달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에는 섬액. 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계속 고혈압 상태로 유지가 되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네. 혈압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아닙니다. 계속 고혈압이 유지가 돼서 이게 보통 정상인의 혈압은 80에서 120인데요. 이 AD가 발생하게 되면 심할 경우 250에서 300mmHg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네. 오토노믹 디스리프렉시아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두통이 자주 나타나고요. 네. 이게 맥박은 느려지지만 혈압은 이 시그널만으로는 전체적인 고혈압 상태를 낮출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고혈압으로 올라가고 위와 아래에 이런 차이가 계속 지속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뇌출혈 같은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라는 특정한 증상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어디를 밝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밝혀졌음에도 정확히 어떤 뉴럴 서킷에 의해서 AD가 발생한 건지를 모르고 있어서 치료법을 강구하기 어려웠는데 이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 2번, 3번 쪽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뉴럴 서킷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광 팽창이나 장 팽창이 일어났을 때 네. 도대체 그게 왜 이런 고혈압 상태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신경학적인 기전을 새롭게 찾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그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AD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마우스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T4 부분, 그 흉추 4번 쪽에 완전 절단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척수를 쭉 네. 보다 보면 위에 이제 경추, 네. 흉추, 요추, 미추, 영어로 하면 뭐라 하지? thoracic, T 레벨이 있고 thoracic, T, L, number. S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T4면 이제 가슴 쪽 중간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서 일단 척수를 절단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척수 절단 환자와 네, 비슷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방광 팽창을 재현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풍선을 밀어 넣어서 방광 쪽에 네, 그래서 인플레이트 공기를 주입해서 방광을 팽창시키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 사람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밝히고 싶으면 예, 그것과 비슷한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척수절단 환자의 모델을 만들고 방광 쪽을 팽창시켜서 예, 지금 밑에서 이제 고혈압이 유도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뭘 관찰하나요? 그래서 AD가 발생할 때 과연 척수의 어느 부위들이
활성화되느냐를 가장 먼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포스로 봤더니 이 lower thoracic, 그러니까 흉추 아래쪽, 그리고 lower lumbosacral, 그 요천추 아래쪽, 이 T11, 13, 그리고 L5에서 S1 이 부위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예. 이게 이제 포스라는 거는 단백질 이름인데 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나면 이 포스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세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포에 지금 이 포스 단백질이 많은가를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신경세포들이 관여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좋은 방법으로, 연구 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척수 모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흉추 부분이고 여기가 요추 부분인데 네. 이 지금 요 상황, 네. 위에 마우스 동물 모델 상황, 척수 절단되고 방광이 팽창되는 상황을 놓고 봤더니 이 동물을 다시 이 척수 쪽을 꺼내가지고 어떤 신경세포가 활성화됐지 봤더니 딱 요 레벨, 네, 그렇습니다. 요추 12번 레벨, 네. 아니죠. 흉추 12번 네, 레벨, 흉추 요추 6번과 미추 사이, 꼬리뼈 있는 사이가 네. 신경세포들이 엄청 활성화를 일으켰다. 네, 요걸 확인을 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걸 통해서 이 부위가 AD 발생 기전을 밝히는데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를 알고, 그럼 여기서 어떤 뉴런 서퍼퓰레이션이 가장 많이 활성화됐을까를 알아봤더니 이제 VGLR2라는 글루타마터직 그 흥분성 뉴런임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VSX2 뉴런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구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아까 포스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네. 요 밝게 빛나는 것들이 이제 포스를 에다가 색깔을 입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세포들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네. 일단은 이 신경세포는 크게 신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흥분을 일으키는 신호가 있고 또 억제를 일으키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흥분성 뉴런이었고, 네. 그 흥분성 뉴런들 중에서도 이 VSX2라는 단백질을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 뉴런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예요. 어떤 그렇습니다. 타입의 뉴런인지. 네.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VSX2 뉴런도 이 서타입에 따라서 또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밝혔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흉추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요추에서 발견되는 것이라서 논문에서는 또 간단히 ST thoracic VSX2 뉴런, ST lumbar VSX2 뉴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죠? 네, 여기가 이제 머리로 가는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뒤쪽, 꼬리로 가는 쪽. 그렇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쯤에 이제 T12, 여기가 흉추 있는 네. 데일 거고, 여기는 뒤에 허리 쪽.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뉴런들도 아까 확인한 것처럼 VSX2를 예. 발현하고 있고, 예, 여기에 있는 뉴런들도 VSX2를 발현하고 있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그 절단 조건, 척수 절단 조건에서 방광 같은 게 팽창하면 막 신경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봤더니 이 두 개를 주축으로 해서 이 연구진들은 AD가 발생하는 그 뉴럴 서킷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까 방광 쪽에서 오는 그 자극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이제 카카온 노시셉티브 에퍼런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 척수의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예.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게 척수가 이렇게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의 감각 세포들이 척수 주변에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등 쪽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제 통증이나 뭐 가려움 혹은 체감각들, 소마틱 감각들을 쭉 따라와 가지고 척수 바로 옆에서 그 세포체들이 모였다가
걔네들이 이제 척수 안으로 쏙 들어가요. 네. 이제 그게 이 경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신경세포가 원래는 nociceptive afference, 네. 통증을 감각하는 네. 그런 세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방광 쪽에서 아마 인풋을 받고 있겠죠. 네. 방광이 너무 팽창하면 일종의 통증이 느껴지는 거니까 네. 그 인풋이 원래 쭉 들어가서 네. 이 척수에 있는 VSX2 뉴런들에게 연결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변 조절하고 할 때 쓰는 뉴런들일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SC lumbar VSX2 뉴런이 그 위쪽으로 어센딩해서 SC thoracic VSX2 뉴런과 직접 연결을 맺게 되는 것이 이 AD 환자들만 갖고 있는 비정상 회로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이 논문이 찾아낸 게.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 네. 이 인풋을 받아가지고 원래 일을 하는데 원래는 얘네들은 이 위쪽에 가가지고 네. 여기다 연결을 맺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신경 절단 환자들이 이런 방광팽창 같은 것들을 많이 겪고 있다 보면 갑자기 이 신경 세포들이 뭔가 답답했겠지. 야 지금 빨리 지금 소변을 보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러면 신경 세포들의 활성화에 의해서 뉴로제네시스나 뭐 이제 그로스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엑손을 뻗어가지고 네. 이 T12 쪽에 있는 이 뉴런들의 네. 엑손을 새로 뽑는 건지 네. 장거리 투사를 해서 그 엑소널 프로젝션. 네, 이 엑소널 프로젝션. 아무튼 예, 이제 이 뉴런들이 원래는 맺고 있지 않던 연결을 네. 이 흉추 T12 부분에 있는 VS2 뉴런에게 네. 연결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희한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 연결이 새로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흉추 쪽에 있는 이 VSX2 뉴런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VSX2 뉴런이 그 sympathetic preganglionic 뉴런으로 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라색 뉴런들이겠네요. 아니요. 예, 그 뭐 핑크.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 자 그게 분홍색으로. 분홍색으로 넘어가서 이 네. 아웃풋으로 나가게, 네, 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신경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죠? 그래서 신경을 받아서 아웃풋이 그래서 나오는? 얘가 이제 이쪽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 여기서부터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면 네. 아까 얘기했던 혈관 수축 같은 게 일어나는, 이게 원래는 교감신경 반응을 받아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네. 갑자기 이제 방광 쪽에서 온 페인 리셉터, 페인 수용기들이 네. 여기다가 신호를 맺어주고 네. 걔네들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네. 교감신경 반응을 일으키는 혹은 교감신경을 반응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런 작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D가 발생하는 기전의 마지막 노드인 이곳이 바로 이제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스라는 이제 on sympathetic preganglionic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이제 교감신경계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네. 신경 조절 물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뉴런들이 콜린성 뉴런들이 아세틸콜린성 뉴런들이 과흥분을 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혈관이 수축되고 네. 고혈압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맨 앞에서 봤던 이제 그 그림에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D가 발생하는 뉴럴 서킷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이 소직경 small diameter coccipus nociceptive afference에서 센서리 인풋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방광에서 봤던 통증 인풋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척수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요추 수준에. 네. 그래서 이 요추근의 VSX2 뉴런과 커넥션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얘가 또 흉추에 있는 VSX2 뉴런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래는 이렇게 연결 안 돼 있는데 기능적으로 네. 이게 갑자기 네. 생겼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호가
이제 chat on sympathetic preganglionic neuron으로 나가면서 그 교감신경이 과학 활성화되는 AD 서킷이 완성됩니다. 네, 그게 AD가 일어나는 기작이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뭐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그럼 이 회로와 경쟁적으로 어떤 정상 회로를 전기자극 신호로 활성화시키면 AD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그 치료법으로 쓰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EES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이게 Epidural Electronic Stimulus라는 경막외 전기 자극술인데요. 경막이라는 게 좀 이제 신경계의 듀라메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단단한 막들이 신경계를 싸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전기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 있어요. 물리치료할 때 쓰고 그러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떠놓고 따라라락 주면은 네. 그쪽 신경세포들을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종류의 처치를 하면 네. 이 환자들에게서 좀 개선이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라는 걸 좀 알고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이전에 SCI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EES 이 치료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그 보행 능력이 회복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었기 때문에 그 사례에 기반해서 이걸 AD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AD라고 하면 막 알츠하이머 디지즈 많이 얘기하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네. 자율신경 네. 손상, 자율신경 반사 이상. 네. 네, 그 환자들에게서 EES를 적용하는 경막 쪽에다가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법에 이 왜 이렇게 작용을 하는가, 이걸 개선을 하게 되는가를 또 조사해 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이 EES로 정상회로를 자극하는 치료법을 했을 때는 일단 수용체부터가 이 스몰 다이아미터 칼카노셉티브가 아니라 대직경인 large diameter PV 플러스 proprioceptive afferent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연구진들이 두 회로를 비교해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SC thoracic VSX2 뉴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 회로를 활성화시킬 때도 포함이 되고 반대로 비정상인 AD가 발생할 때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얘가 그 상충하는 그 컨버전스 노드구나 라고 해서 여기를 EES로 자극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용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피겨 C를 먼저 보시면 여기 회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직경 proprioceptive afferent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델은 똑같네요. 지금 우리 앞에서 보던 거랑. 그렇습니다. 척수절단 후에 방광팽창을 일으키면 여기가 아까 뭐 ES. L5, 6 뭐 거기쯤이었죠, 그죠? 여기에 ES 자극을 한 달간 주었습니다. ES 자극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 자극을.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 문제가 일으켜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 질병이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한 건 요 빨간 선. 그렇습니다. 저기 요추 쪽에서 오는 맞습니다. 원래 그 방광의 통증을 받던 신호가 없던 신호가 일로 와가지고 신경을 막 보낸다는 것까지 찾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 이제 EES를 줄 건데. 네. EES로 자극하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가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요쯤을 자극을 하면 아마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요추 아래쪽 부분을 자극을 계속 합니다. 한 달 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D가 유발되면서 이게 새로운 연결을 맺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게 아까 여기서 연결이 강해지면서 비이상적으로 이 심패서릭 아웃풋이 나가서 혈압을 높이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질병이 유도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EES 자극을 준단 말이죠. 자극을 주면 사실 일어나는 일이 이 라지 다이아메터, 그러니까 직경이 큰 프로프리셉티브 어퍼런스들을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닫아서 심패테릭 프리갱글리오닉 뉴런으로 나가면 이 회로가 이제 정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회로거든요. 그래서
AD를 막기 위해서 이 회로를 더 우세하게 전기자극 신호로 강화시키면 AD가 없어지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신경세포에서 보면은 신경세포가 맺을 수 있는 이제 연결의 또 캐패시티가 수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 연결을 서로 경쟁적으로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호가 막 오면 그래 신경이 많이 오는 쪽에 얘랑 연결을 강화해야지 하고 또 신경이 인풋이 많이 안 오면 그게 좀 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인풋이 오면 또 이제 걔랑 더 강해지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안 오던 신호가 이쪽에서 갑자기 와서 연결이 강해져서 문제가 됐으니 네. 이쪽에서 가는 신호를 대신 자극을 하면 네. 얘랑 연결이 다시 강해지면서 네. 얘랑 맺고 있던 연결이 다시 약해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도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ES를 사용한 Autonomic Neural Rehabilitation 이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쪽을 자극을 해주는 방식으로 걔를 다시 약화시켜서 그렇습니다. AD 자율신경 반사 이상 네. 장애로부터 장애가 유발되는 것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작이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심지어 이걸 사용했더니 이 연구진이 사용했던 모든 마우스 모델에서는 적어도 AD가 모두 없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테스트 마우스에서. 되게 강력한 실험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최대한 비슷한 마우스 모델을 만들긴 하지만 또 되게 급성적으로 이렇게 유도된 거고 사람과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0% 적용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어떤 이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B를 보시면 이 ES 치료를 한 달 동안 시행했던 마우스들에게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혈압 수치를 보여주고 있군요. 네. 이 실제로 이런 이상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피겨 D에 나와 있는데요. ES를 사용했더니 여기 보시면 그 ST 넘버에서 그 아래쪽에서 위로 투사하던 그 뉴런의 강도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빨간 게 그렇습니다. 요 빨간 엑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아까 같은 모델을 만들었더니 없던 게 막 생겼는데 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 엑손의 density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이 ES를 한 달 동안 했더니. 그러니까 이 회색 바 그래프가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 개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여기다가 ES 자극을 막 줬더니 요 반 가까이 줄어들더라고 개수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 네, 한 달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아래로 보시면 이와 동시에 Vglot1이라는 것의 양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Vglot1은 정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회로에서 발현되곤 하기 때문에 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정상 회로의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Vglot1이라는 게 여기 VGLUT1이 Physical Glutamate Transporter 1.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Large Diameter Preproceptive Upfront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오는 것들의 신경세포 터미널에 이 Vglot1 같은 게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염색을 해서 봤더니 네. ES 자극을 주기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네. 더 많아졌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연결이 실제로 강해졌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강해진 게 여기서 오던 연결을 없애는, 약화시키는 효과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빨간색이 줄어들고 네. 이 노란색, 이 노란 동그란 부분들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마이스 잠깐만. 네. 내용이 뭐가 더 있지? 인간에게 했을 때도 증상이 감소하는 걸 보였는데 이제 안정성을 좀 더 추가 연구가 되어야 된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그러면 네. 자, 여기서 설명 다시 할까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마우스와 렛을 둘 다 사용했는데요. 적어도 두 실험에서는 모두 AD 증상이 없어지거나 완화된 걸 보였기 때문에 설치류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간에게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인간의 경우에도 AD 증상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AD 환자에게도 실제 이걸 적용해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이 환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차게 하고 그리고 체내에다가 그 펄스 제너레이터와 패드 리드라는 것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와 이 펄스 제너레이터를 사이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허브를 지니고 다니게 합니다. 환자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워치로 일단은 혈압을 측정하고요. 그렇습니다. 혈압 측정하나요? 네, 이 체내 상태를 하고 네. 이거 스마트워치로는 환자분들이 좀 더 용이하게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좀 더 의료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클리니션 프로그래머라는 것도 사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척수절단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아까 같은 방광팽창이나 거기서 오는 이제 혈관 수축, 고혈압 상태 같은 것들 아마도 측정하게끔 되어 있고, 네. 그걸 측정하게 되면 이제 이 기계로 연결시켜서 네. 이거는 그러니까 ES를 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헤모다이내믹 핫스팟에 줄 수 있도록 T10, 11, 12 그러니까 흉추 10번, 11번, 12번 이쪽에 작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오케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 네. 설치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환자에게서도 효과를 봤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증상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설치류 모델과 달리 인간에게서는 한 상당 부분은 뭔가 직접적으로 그 디텍을 했다기보다는 이 환자들의 셀프 리포트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이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입증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모델에서는 이 ES를 시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 실제 적용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인 것 같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아마도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인덱스의 변화가 설치회사만큼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어떤 이제 질병 상태가 유도되는 신경학적, 생물학적인 기전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치료의 현장까지 연결하는 이 경로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제 뭐였죠? 자율신경 반사 이상 네.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제 증상들, 이 AD 증상들의 기전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EES 네. 방법, 그리고 그 EES 방법이 적용되는 원리까지 밝힌 논문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